안녕하세요. 책의 맛 박사원입니다. 권수정입니다. 자기소개 해주셔야죠. 오늘 첫 얼굴 공개. 네, 저는 책 리뷰어로 지금 박사원의 음악식당에서 함께 책의 맛 시간을 함께 하고 있는 권수정입니다. 또 무슨 말 해야 되나? 작가님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어렵게 섭외를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좀 많이 이렇게 꾸미고 오시는데 오늘 이렇게 퇴근 후에 또 갑자기 좀 자연스럽게 오시느라고 약간 본인 지금 좀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네, 그쵸. 왜냐면 이렇게 출근할 때는 네네. 절대로 이렇게 꾸미지 않는다라는 철칙이 있어요. 왜 그러지? 그 출근해서 또 혹시 누군가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거 그럴 아니에요? 일이 없습니다. 아 진짜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요. 2년 일해보니까 그럴 일은 없더라고요. 아 근데 그 민원인들 상대하시잖아요. 하지만 다 할아버지, 할머니지. 어쩌다가 약간 그런 지주분들의 아드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책의 맛 오늘부터 저희가 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가 정말 이 유튜브 문법에 안 따르려고 했어요. 저는 그쵸. 이 구독 구걸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콘텐츠를 소신 있게 가려고 했는데 구독자 수가 너무 안 늘어요. 그래도 한 달에 200명인데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더 오래 전에 시작하셨는데 이렇게 더 적은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요. 네. 감사하네요.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 성실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저희는 다 직업이 있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취미로 시작한 일이어서 네. 막 유튜브에만 집중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저는 현생보다 이걸 더 열심히 해요. 저도 사실 회사가 언제 망할지 몰라가지고 그래요? 이게 나가도 돼요? 그럼요. 그럼요? 그래요? 회사가 지금 MBC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북튜브를 잘 해가지고 전 또 딸이 있어요. 그쵸? 먹고 살 궁리를 해야 돼요. 저는 결혼을 해야 돼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근데 잘하시네요, 수정 씨. 저희가 그 교양 있는 콘텐츠니까 옷을 저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맞춰 입은 거 같아요. 자, 오늘 책의 맛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권여선 작가님의 소설집 안녕 주정뱅입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7개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러니까 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소설이어가지고 제목도 이게 안녕 주정뱅이고요. 근데 저는 술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로만 이루어진 책이라는 게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니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좀 찾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권유선 작가님이 상당한 애주가시래요. 이게 맨 뒤에 보면은 그 작가의 말 같은 게 실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보면은 그 작가님이 술과 관련된 2가지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는 대학교 남자 동기한테 술을 마시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증상이 있으면 알코올 중독인데 너한테 그 증상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고. 술 마시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제 안 마셨다. 거짓말? 뭐 그런 것도 다 거짓말 네. 되겠죠. 뭐 한 병만 마셨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술 마시고 들어가려고 뭐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2번째는 이 책이 출간되던 그 즈음에 그 문상을 가셨대요. 근데 술자리를 하다가 그 어떤 선배가 자기가 평생에 단 한 번도 이제 먼저 일어나자는 말을 안 하는 사람이 딱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술자리에서 끝까지 남아있는다는 그쵸. 거잖아요. 술자리에서 술자리에서 제일 싫은 친구 유형을 투표를 했대요. 근데 하나가 끝까지 안 마시고 집에 가는 친구. 그러니까 빨리 가자고 하는 저 같은 친구. 그 다음에 2번째는 첫 차 타고 집에 가자고 하는 친구. 그러니까 둘 다 약간 양의 극단에 있는 그건데 정말 놀라운 건 이 투표 결과가 50대 50이었대요. 그래요? 너무 웃기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기관 아니고요. 약간 인터넷에서 열린 그런 투표였는데. 아무튼 애주가인 작가님이 쓰신 소설이어서 그런지 단편마다 술 마시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술을 이렇게 좀 조금씩 드실 줄 아는 분들은 이제 드시면서 보셔도 참 좋은 책인 것 그럴 같아요. 것 술 같습니다. 생각이 나긴 나더라고요. 네. 예. 작가님 소개를 좀 해볼까요? 네, 권유선 작가님은 원래 워낙 좀 유명하신 분이지만 소개를 좀 하자면요. 1965년 안동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 석사까지 졸업을 하셨고, 1996년에 장편소설 푸르른 틈새로 제2회 상상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이상문학상, 독립문학상, 이효성 문학상 같은 우리나라의 되게 굵직한 문학상들을 많이 수상하신 이력이었습니다. 부럽네요. 소설집 첫 번째로 등장하는 단편입니다. 봄밤이라는 단편을 오늘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자, 일단은 스토리를 조금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소설에는 수완과 영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요. 지금은 요양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소설은 이 요양원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이 이제 지나왔던 과거를 조금씩 회상을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들이 첫 만남을 어떻게 하게 됐는지 그 서술하는 부분을 좀 읽으면서 스토리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수환과 영경은 12년 전 43 봄에 작은 웨딩홀에서 처음 만났다. 수환은 신랑의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영경은 신부의 대학교 동창이었다. 신랑 신부가 40을 훌쩍 넘긴 나이인데다 쌍방이 모두 재혼이었기에 식은 매우 조촐하게 진행되었다. 하객은 양쪽을 합쳐 50명이 넘지 않았다. 중년의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재혼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라도 한 듯 식이 끝나자마자 양쪽 친구들을 자신들의 집에 모아놓고 술을 퍼마시기 시작했다. 술자리는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새벽에 수환은 술이 억병으로 취한 영경을 업어서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다음날부터 그들은 매일 만나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수환이 술을 잘 마시지 못했으므로 술자리는 늘 영경이 만취해서 뻗는 걸로 끝났다. 그러면 수환은 첫날 그랬던 것처럼 영경을 업어 그녀의 아파트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 번거로운 과정은 일주일 만에 수환이 옥탑방을 정리하고 영경의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그 후 그들은 딱 한 번 빼고는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었다. 저는 사실 이 부분 읽고 좀 뭐랄까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요? 전개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이제 어떤 연애로서의 전개가 빠른 것도 있는데 제가 더 놀란 거는 무엇보다 이거를 서술한 이 서술법이 너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이런 내용을 서술하다 보면은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만나서 이렇게 뭐 어떤 감정 미묘한 그런 것들을 느끼고 뭐 기류를 좀 느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막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한 문장으로 이걸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두 사람의 관계를. 그래서 아니 이렇게 담백하게 말할 수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그 문장에 놀랐던. 그 번거로운 과정은 일주일 만에 수환이 옥탑방을 정리하고 영경의 아파트로 들어오면서 자연스레 해결되었다. 일주일 같이 술 마시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이 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급속도로 가까워지게 된 걸까요? 이거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수환과 영경은 모두 좀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거냐면 수환은 20살에 쇠 만지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친구하고 열심히 이제 회사도 차리고 해서 일을 했지만 부도를 맞고 맞아요. 결국에는 그 아내가 뭐 위장 이혼을 제안을 했는데 그거를 했다가 이혼하자마자 자기 명의로 아내가 재산을 다 돌려갖고 팔아버리고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39살에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된 채로 단순히 그러니까 좀 근근하게 영업직이나 뭐 단순 택배 일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여자 주인공 영경은 교사였는데 그쵸. 역시 가정 생활이 좀 순탄치가 않았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1년 반 만에 해버렸고 그 아이를 영경이 키우기로 했었는데 그 잠깐 아이를 이제 봐주기로 했던 시부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이거를 사실 정말 아이를 잃은 어머니로서는 미칠 듯한 고통이고 정신적인 충격이었을 텐데 그 부분도 상당히 그냥 담백하게 서술이 된 채로 지나가 버립니다. 맞아요. 이런 상처를 이제 겪으면서 영경은 계속 술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 알코올 중독 증상까지 겪게 되죠. 네, 그렇게 하니까 결국엔 교사 일도 할 수가 없어서 43세 퇴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지금 둘 다 안 좋은 상황으로 살아가고 있던 찰나에 그 친구들의 결혼식에서 만나게 된 거죠. 28페이지에 서술된 문장 중에 제가 한번 읽어보고 싶은 문장이 있는데요.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네. 퇴직한 지 2달쯤 지나 친구의 재혼식에서 수환을 만났을 때 영경은 술을 마시면서 자꾸 가까이 앉은 수환의 눈을 들여다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조용히 등을 내밀어 그녀를 업었을 때 그녀는 취한 와중에도 자신에게 돌아올 행운의 몫이 아직 남아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고 의아해했다. 이게 책 28페이지에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밑줄 딱 걷거든요. 자신에게 돌아올 행운의 몫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을 아직 느꼈다.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달리 말해서 사랑이 찾아왔다는 문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 싶어서 또 한 번 그 권유선 작가님의 문장력에 감탄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네. 남자 주인공도 이제 병이 있습니다.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으면서 요양원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여자 주인공도 알코올 중독 증세가 심해지면서 같이 이제 요양원 네. 생활을 하게 돼요. 그 둘이 행복하게 좀 잘 살면 좋을 텐데 불행의 여신은 또 끝까지 이 사람들을 쫓아와서 수아는 류머티즘 관절염에 걸리고 영경은 알코올 중독 증세로 둘이 함께 요양원에 입소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중증 환자지만 두 사람이 유난히 좀 사이가 좋고 사랑스러운 부부였어요. 너무 또 늦은 나이에 서로를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되게 깊었는데 문제는 이 영경이 알코올 중독자니까 술을 마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요양원에서는 술을 마시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술을 마시러 갑니다. 근데 안 말려요, 수환이. 의사는 이제 나가지 말라고는 하는데 남편이 그냥 보내주죠. 그냥 남편이 이렇게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틀 뭐 사흘 뭐 이렇게 좀 안 들어오다가 일주일씩 막 연락 안 돼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플 줄 알면서 힘들 줄 알면서 왜 영경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줬을까 생각해보면 자기가 너무 단점이 많고 뭐 별볼 없는 인생이다 보니까 이 영경이라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맘대로 나가서 술 마실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거밖에 없어서 그걸 하게 해준다는 건데 너무 쓸쓸하고. 맞아요. 너무 남자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네. 사실 서로 이제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아오다가 43세 만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부부 관계에서 내 아내에게 뭔가를 하지 마라 제어한다는 것도 그쵸. 제지한다는 것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같이 술을 마셨는데 매번 만취해가지고 다 업어가지고 집에 내려주고 그니까요. 그 모습을 알고도 이 사람을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이제 서로 싸우게 되는 게 어느 순간 고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서로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설이 이제 좀 갈수록 절정으로 치닫는데요. 아마도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영경의 외출을 앞두고 수아는 영경을 만났던 옛날을 회상을 합니다. 보통 그런 회상은 대상을 엄청 아름답게 그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 내가 봄날에 만났던 그 여명 얼마나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그쵸. 뭐 긴 생머리를 휘날리며 뭐 이런 네. 것들. 그런데 이 소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되게 독특한데 한번 이 부분 또 읽어볼게요. 네, 제가 낭독을 해드리죠. 수아는 처음 영경을 만나던 봄날을 생각했다. 웨딩홀에서 사람들에 섞여 있을 때부터 그는 영경을 주목하고 있었다. 비록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영경의 눈가는 쌍안경 자국처럼 깊게 파였고 볼은 말랑한 주머니처럼 늘어져 있었다. 한 달 동안 노숙 생활을 했을 때 본 여자 노숙자들을 생각나게 하는 얼굴이었다. 재혼한 친구의 집에 몰려가 술을 마실 때 그는 영경과 가까운 자리에 앉았다. 술을 마실수록 영경의 얼굴은 붉어지기보다 회색에 가까워졌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막 마르기 시작하는 석고상처럼 보였다. 네. 그 수환이 묘사한 영경의 모습이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렇죠. 모습이 아니죠. 예. 뭐 아이를 잃고 거의 제정신 아닌 채로 술만 마시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도 이 수환의 영경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애정이 서려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뭐 운명적인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좀 저는 서로의 그 얼굴에 있는 절망과 우울 그런 거를 알아본 게 아닐까. 왜냐면 수환도 맞아요. 불행했잖아요. 수환도 불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고 거기에서 어떤 모종의 뭐 연민과 사랑과 이런 걸 느낀 게 아니었을까 합니다.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잘 알아보잖아요. 알아보죠. 네, 동정심을 더 쉽게 느끼고. 그쵸. 결국에 이제 영경이 또 술을 마시기 위해서 요양원 밖으로 나가고 그 남아있던 남자 수아는 정말 또 간단하게 죽음을 맞이해요. 너무 네. 이 묘사도
그냥 예, 간결하고 급하게 또 진행이 돼서 맞습니다. 이렇게 죽는다고 네. 싶어요. 예. 그 연경이 나가고 나서 이제 수환이 증세가 악화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결국엔 연락이 되지 않은 채로 수환이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수환이 죽고 나서 한 이틀 후에 연경이 돌아오죠. 네.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정신을 놔버리게 되죠. 네. 가끔 보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음.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고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약간 자식 올 때까지 임종의 끝까지 순간에 버티다가 자식 오면은 그제서야 이제 됐다는 듯이 숨을 거두는 그런 음. 경우가 있는데 연경도 좀 비슷한 경우였지 않나 싶습니다. 가까스로 어떻게든 잡고 있던 끈을 이제 수환이 가고 나서 탁 놔버린 거죠. 네. 이 전체 단편들이 다 좀 쓸쓸하고 고독한데 요양원이라는 이 공간 자체도 혹시 가보셨어요, 수정 씨? 저는 이제 일 때문에 한두 번 아, 그래요? 가봤는데 뭐 전체 요양원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도 이제 요양원을 몇 군데 가봤는데 약간 좀 쓸쓸한 기운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삶을 견뎌내고 있는 분들의 그렇죠. 고독, 아픔 같은 것들. 네. 그러니까 이 배경이 요양원이고 또 삶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으로 봤을 때 실패한 듯한 두 남녀의 마지막 사랑을 그리고 그쵸. 있는 소설이어서 맞습니다. 사실 너무 쓸쓸하게 읽혔던 것 같습니다. 찾다 보니까 권여선 작가님이 광명시립도서관에서 이 책으로 강연회를 하신 적이 그래요? 예. 있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40대에 들어서면서 유독 결핍과 고독에 대해 자주 생각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 소설을 딱 읽어보면은 40대의 두 남녀. 결핍, 가난하고 그러나 고독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서로를 만났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딱 집약되어 있는 것이 그 고민의 총체로 이런 소설을 쓰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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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으면 읽을수록 좀 쓸쓸해지는 네. 소설입니다.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 책의 말미에 보면은 그 신영철 평론가의 해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 중에서 이 봄밤에 대해서 다뤘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뭐 신영철 평론가가 다른 책에서 결여를 바탕으로 한 사랑에 대해서 말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반복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덧붙여진 부분이에요. 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나 결여를 갖고 있지만 대개는 서로 감춘다. 그러다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그의 결여를 발견한다. 그때 그의 결여가 실망스러워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여 때문에 그를 달리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발견과 더불어 나의 결여는 사라졌으면 싶은 어떤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결여와 나누어야 할 어떤 것이 된다. 내가 아니면 그의 결여를 이해할 사람이 없고 그가 아니면 내 결여를 용납해 줄 사람이 없다 여겨진다. 말하자면 이런 관계가 있지 않을까? 있다면 바로 그것을 사랑의 관계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이 관계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게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가 되고 그런 상대방에 의지해 각자의 생이 견뎌질 수 있다면 말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에게 수환과 영경의 관계는 사랑은 결여의 교환이라는 내 논리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하자면 이런 것도 사랑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사랑인 그런 관계다. 네. 사랑은 결여의 교환이다. 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설들을 보면서 이런 결여를 통한 사랑도 가능할 수 있겠구나. 누군가의 결핍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참 가능할 것 같으세요? 수정 씨는? 저요.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사랑의 성숙의 한 단계 같은데 저한테 대입해봤을 때 사랑하는 사람의 결여를 발견했을 때의 제 1차원적인 감정은 그 실망스러워. 그 결여가 아쉬워요. 어떤 결여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렇겠다, 사실 그렇겠다. 이게 예. 치명적이냐 아니냐. 지금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들은 끼리끼리 논다고들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내 결여를 공감해줄 정도의 사람과 만났을 때 사랑이나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거지 나보다 훨씬 너무 잘났거나 그런 사람한테는 사실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가 좀 쉽지 않지 않아요? 좀 뭐 동경한다거나 네, 그런 건 뭐 있을 이럴 수 수는 있지만 있는데 이 소설을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논점을 던져주는 그런 소설이기도 하네요. 네. 사람은 결국에는 이렇게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맞아요. 말해주는 소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책의 맛 처음으로 저희가 얼굴 공개하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이게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방송하는 것보다 확실히 유튜브니까 좀 자유롭고, 예. 수정 씨도 그랬기. 예행 연습이었다고 생각하고 예, 다음에는 제가 또 화장도 하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저는 수트를 입고 오고. 자, 오늘 권여선 작가님의 단편 소설집 안녕 주정뱅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 이렇게 할까요? 그래요. 다음 책에서 만나요. 앞에서는